예, 안녕하십니까. 오케이팝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협회가 MWM 페스티벌이라는 큰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패널로 오시는 대한민국 미디 스케이팅계의 장인 김승수 작곡가를 모시고 인터뷰를 잠깐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재밌는 얘기 지금부터 좀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승수 작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자기 소개 좀.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김승수라고 하고요.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비올레타 등등 뭐 여타 히트곡을 보유하고 KSS 뮤직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송에 나와서 라이언 씨랑 좀 이렇게 이런 구도를 좀 하면서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형님이 저 덕에 인지도 올라온 거 아니에요? 저 덕에 연예대상 구경도 하시고 어떠십니까?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저께 라이언 존이랑 밥 먹었는데 아 진짜요? 제가 김승수 작가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몰라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뭐 두 분 친하시잖아요, 그죠? 그 형님은 저랑 친해지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장난입니다. 사랑합니다 형님. 이렇게 보면서 원래는 JYP 소속 작곡가로 있으셨고 또 이제 나와서 회사를 차리셨어요, 그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우연히 승수 작곡가님 그 운영하는 유튜브 가서 봤는데 예. 나도 이제 미디 같은 거 관심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그런 강좌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는 내가 처음 봤어. 채널 들어가 보니까 그 매니아들이 많더라고. 작곡이라는 걸 처음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가수가 되고 싶었었는데 뭐요? 가수? 가수요. 가수. 저희 때는 이제 노래 좀 하면 이제 아이돌 할 거 아니면 동아방송대, 서울예대, 홍원대 뭐 이런 데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아방송대까지는 제가 싱어송라이터 전공으로 들어갔어요. 제이슨 무라즈나 데미안 라이스 보고 병에 걸려가지고 통기타 하나 들고 전 세계를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꿈이었어요. 자연 좋다 하면 이제 관광객들 상대로 이제 10,000원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자고 그냥 길에서 이렇게 평생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 인생이 그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더라고. 바로 내려놓고 기타는 학교를 갔는데 교수님이 이제 방송에 나오시는 작곡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학교 때려치고 나 설거지 하겠다. 미디를 못하니까. 자 음악 실력 있으면 나 쓰면 성공한다 뭐 이랬을 텐데 안 되니까 그냥 설거지하고 커피 타고 내가 지금 파이팅 있다. 나 키워줘라 하고 이제 딱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막 험하게 이제 잘하다가 JYP 쇼케이스를 갔는데 그냥 이런 자리였어요. 이렇게 막 큰 강당에서 연생 애들이 막 춤추고 근데 이제 박진영 씨 들어오십니다 하고 이제 진영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와 진짜 멋있다. 나 JYP 가야겠다 하고 이제 인터넷을 켰는데 JYP 작곡가 오디션 때마침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붙어서 1등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사무총장님이랑 인터뷰도 하고 정리를 하자면 이제 동아방송대 들어가서 보컬로 들어갔는데 네. 거기 선생님한테 이제 물동량 뭐 밥동량 네. 이런 걸 하면서 아니 동양을 하진 않았고요. 그 설거지를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배우는 미디도 사실은 미디가 재능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나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되게 복합적이에요. 작곡가라는 직업이. 근데 재능이 더 중요한 분야들이 있고 예를 들면은 막 술 땡기는 멜로디 만드는 건 재능이죠. 그건 노래방 좀 다녀보고 이제 이별을 좀 해봐야 그렇지. 작사도 사실 다 글 쓴다고 밥 빌런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믹싱 마스터링 아니면은 비트 메이킹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조금 자기가 신디사이징이라든지 공부를 좀 심도 있게 똑바로 하면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한테 그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재능은 한 줌의 그거일 뿐. 그냥 노력으로 밀어버리면 이건 그냥 먼지가 돼버립니다. 저는 물론 천재지만 저는 천재라서 사실 노력하는 자의 마음을 제가 굳이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노력하시는 분들도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다. 미디를 전혀 모르셨는데 배웠을 때 이게 내가 재능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요, 저는 제가 20살 때 미디 시작해서 21살에 JYP 오디션 1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를 미디를 하고 이제 들어간 건데 와 근데 1년 반밖에 안 했는데 거기 1등을 했어?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진짜 천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드를 열었더니 완성곡이 600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남들이 모르는 어떤 막 3-4시간 자고 맨날 작업만 하니까 그냥 결과만 보니까 남들은 이제 저 사람이 천재가 아닌가 하는 건데 이 몸뚱아리를 들고 이제 등반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등반하는 한 발 한 발이 다 보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저를 아직도 당연히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재능이 없어서 계속 늘고 있거든요. 원래 재능이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나는 여기서 시작했는데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근데 저는 계속 등반 중이라 아직 멀었습니다.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을 네. 했던 거네요. 솔직히 말하면 어찌 보면 그렇죠. 노력을 엄청 해서 사실 이 경지에 사실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미디를 하면서 제가 날새고 디아블로 2를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그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던전 앤 파이터도 하고 그랬는데 RPG 게임들 나는 컴퓨터 앞에 20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컵라면과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난 너무나 즐거운 사람이었구나. 이게 베이스가 되니까 그냥 큐베가 리듬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더라고. 뼈를 깎는 노력이란 말이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롤을 했으면 롤페인이죠. 근데 큐베를 했으니까 이제 프로듀서가 된 거죠. 미디 실력들이 많이 늘어서 예. 곡을 이제 써서 정식으로 가수한테 줘서 데뷔하고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험난했죠. 근데 험난한 얘기는 다 빼고 저는 실력이 엄청 안 좋고 JYP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전 JYP 들어가서 이제 제가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이고 엄청나게 잘난 프로듀서인 줄 알았는데 1년 반 동안 그 누구도 제 곡을 써주지 않는 거예요. JYP 들어가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지금 작곡 지망생들도 많이 볼 것 같은데 내가 JYP만 들어가면 이제 끝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고 어디에 소속된다는 게 자기의 가치를 올려줄 수 없잖아요. 자기 가치는 자기가 올리는 거지. 그래서 1년 반 동안 진짜 왜 안 팔리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사내 정치인가? 나는 멀쩡한데 이 사람들이 다 나만 미워하나? 나의 천재성 어디로 갔지 했는데 진영이 형을 만나보니까 제가 곡 작업 자체를 너무 안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기획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약간 홍대 지하방 스타일로 제가 계속 작곡을 했더라고요. 근데 진영이 형 한번 이제 바다를 알려주니까 제가 헤엄을 치니까 데뷔곡이 어머님 누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멜론 차트 정상을 찍었죠. 입봉작이 그거였어요? 입봉작이죠. 한국 저작권협회 등록 기준. 그 아까 지금 뭐 박진영 씨가 기타를 보여줬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게 또름인가요? K-팝 산업에서 프로듀서가 작곡을 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어떤 좋은 음악을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텔미라는 게 원더걸스한테는 최고의 음악일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데이식스한테는 최악의 음악일 수 있는 거예요. 아티스트가 가는 길에 어떤 필요한 컨텐츠가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 세상 최고의 명곡이라고 생각하는 게 업타운 펑크인데 업타운 펑크도 브루노 마스와 뭐 마크 론슨한테는 최고의 음악이지만 그거를 예를 들어 더 위켄드가 한다? 그러면 진짜 최악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기획적인 그리고 현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컨텐츠를 만드는 단순히 코드와 리듬과 사운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문화의 일부가 되는 방법을 배운 거죠. 그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저스트 예술가에 불과하더라고요. 근데 예술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거죠. 근데 진영이 형 때문에 기획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박진영 씨가 이제 그런 엄청난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는데 네. 맨 처음에 데뷔작이 박진영 씨 노래가 됐어요. 네. 박진영 씨도 이 노래를 받을 때 노래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뭐 초이스를 안 했을 거 아니야. 이 노래 괜찮으니까 본인이 이제 들고 가서 했다면 그게 또 박진영 씨 노래였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미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저 완전 확실하게 해둬야 되는데 제가 참여한 거지 제가 곡을 다 써갖고 부르세요 들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진영이 형한테 배우면서 그 곡에 크레딧에 참여한 거지. 진영이 형이 대단하신 분이라서 처음에 1위 할 수 있는 거야. 진영이 형이 가사도 잘 쓰고 멜로디도 잘 쓰고 근데 바쁘시잖아요. 바쁜 와중에 제가 어떻게 보면 그 기획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게 영광이죠. 그래서 전 박진영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피에스타를 쓸 수 있는 거죠. 일방적인 어떤 교육이 아니라 같이 이제 뭔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예. 딱 이게 몸에 그런 걸 스며들게 해준 체화된 거네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인데 그분이 이제 사업을 뉴럴링크도 하고 테슬라도 하고 스페이스X 하고 보링 컴퍼니하고 솔라시티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리 업무를 맡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들으면서 와 사람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도 약간 진영 형한테 그걸 배우고 나니까 테슬라는 아니어도 한 테슬로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작업만 해도 굉장히 배우는 게 많다는 아유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영광이죠.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음악학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지적재산권 저작권 분야에 좀 나름 전문가잖아요. 아, 예. 근데 가끔씩 박진영 PD님이 뭐 직원 통해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것 때문에? 또 시장에 열리는 트렌드나 이런 거를 네. 비즈니스적으로도 잘 간파하고. 대단하시죠. 그게 이제 뭐냐면 원래 가수로도 잘하고 네. 춤도 뭐 무지하게 잘 춰. 또 작사 작곡을 잘해. 네. 뭐 거기까지는 네. 그것도 대단한데 아 대단하죠. 어떤 비즈니스적인 감각도 여기 있는 거예요. 아마 음악하는 후배들, 음악 비즈니스 하는 후배들에서 앞으로도 계속 롤모델이 될 거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박진영 씨가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하다가 저희가 이제 곡 리스트를 이렇게 보니까 의미가 있는 거 우리가 또 딱 네. 보니까 아이존 엄청난 의미가 있죠. 거기 아이존 작업할 때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비올레타를 하고 나서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비올레타가 너무 잘 쓴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혼자 쓴 건 아니고 VOS 최현준 형님이랑 같이 썼는데 너무 잘 썼어요 노래를. 이제 다음 곡은 더 좋은 걸 써봐라 이렇게 이제 오더가 내려왔는데 한성훈 대표님이랑 이제 그쪽에서 이제 오더가 내려왔는데 CJ랑 제가 진짜 찜질방에서 자면서 사무실을 계속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갈 시간도 없다. 그렇게 했는데 너무 노래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게. 근데 제가 지금은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때는 이상한 걸 들려주느니 안 들려주자 주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 이름 걸고 절대 안 들려준다 했는데 이제 JYP에 이우민 작가님이라고 있어요. 우민 가시라고 있는데 우민 가시 이제 저한테 새벽에 카톡으로 막 레슨을 해준 거예요. 야 승수야 너무 노래가 좋은데 막 코드웍 막 리듬 너무 완벽해. 근데 너 노래가 사운드가 좀 개성이 없다 이러는 거. 형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떤 길을 가야 할까? 네가 신디는 잘 다루는데 외장 이펙터들이나 플러그인들을 통해서 사운드를 좀 왜곡시켜보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선배님이 참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다시 호다닥 달려간 거죠 사무실로. 이제 사운드를 막 그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곡하기 시작하는데 말이 안 되는 사운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유레카 이러면서 이제 됐다 이거면은 이제 CJ 다 쓰러진다. 그거를 현준이 형이랑 딱 해갖고 드랍을 시켰죠. 그랬더니 CJ에서 버전 4개를 만들어줬는데 플레이즈 한성수 대표님 이렇게 막 들었는데 첫 번째 버전만 들으시고 끝났다고. 끝났다고. 네. 뭐 더 틀지 마 귀찮아 약간.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인생곡을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요. 딱 듣는 순간에 이게 뭔가 좀 다르긴 하더라고. 도약을 할 때는 옆에 이게 귀인이 한 명씩 붙네. 그런가 봐요. 박진영 씨가 이렇게 붙어서 좀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선배님이 와서 딱 네. 이렇게 네. 올려주네. 그리고 샤라투 VOS 최현준 형님 잘 지내십니까? 제가 그 형님이랑 작곡 그 팀을 되게 오래 했었어가지고. SM에도 곡도 많이 좀 주고. 맞아요. 엑소 곡도 하시고. 엑소 곡도 하고 그랬잖아요. 진짜 잘해요. 그분 진짜 리스펙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요즘에 작곡가들이 네. 그 스프라이스라는 데 사이트에서 네. 다운받아서 복붙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런 작곡가들한테 기본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스플라이스 샘플들만 합쳐가지고 작곡을 하는 거는 작곡가라 부르면 안 되고 콜렉터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도 사실 아까 하고 싶었는데 작곡이라는 거는 기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과 기술을 합쳐서 하는 건데 스플라이스가 문제가 뭐냐면 내 기획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있으니까 아무것도 수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스플라이스만 계속 쓰면은 나락간다. 왜냐하면은 기획을 구현화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기획을 수정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거 구현할 때마다 기술이 늘 거 아니에요. 근데 스플라이스만 계속 뭉쳐서 곡을 냈는데 계속 안 좋아하면 방법이 없어요. 계속 스플라이스 다시 합치고 다시 합치고 다시 합치고 다시 합치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기본기에 충실하고 예.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렇게 하는 걸 해야지 네. 진정한 프로 작곡가가 된다. 그렇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기본기를 소홀히 하면 나락간다. 거기다가 오늘 페스티벌의 이제 마지막 결론은 네. 스프라이스 자꾸 쓰다 보면 네. 나중에 인공지능한테 발려. 와, 그걸 이걸 알면 이렇게 엮으시게요? 아. 와, 스프라이스 쓰는 작곡가 그거 큰일 난다. 조심해 슈퍼톤이 따라가고 있다 지금. 야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어.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찾아줘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도 재밌는 콘텐츠 아유 만들어 감사합니다. 봅시다. 다음번에 AI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스프라이스만 쓰지 마. 큰일 난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자,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